지난해죠. 드디어 이승동 기자가 아빠가 됐습니다. 야, 지금 축하합니다. 사실 지금이 정말 가장 예쁜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가장 예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좀 옹알이 같은 건 좀 하나요? 아, 옹알이는 뭐 지났고요. 오. 도리도리 이쁜 집. 뭐 아빠 같은 거 안 해요? 아빠 뭐 이런 거. 아빠는 아빠. 아직 뭐 아빠 하려고 하는데 엄마만 불러도 좀 깨지는 적이 있는데 엄마 그래서 뭐 지금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 아주 그냥 죽여주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제가 왜 서두에서부터 이런 혹시 뭐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아이들이 그 처음 유아 시절에 이제 말을 배울 때 그 엄마 아빠의 좀 입모양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입모양을 보고 또 또래 친구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좀 언어 발달을 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점이 정말 애로를 많이 겪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관님? 네,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유아기 아이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 그리고 신체 발달하는 것에다가 그 교육 활동 전체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애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서로 접촉을 더 금지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계속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최대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고요. 또 유치원 애기들은 일정하게 어린이집과 함께 돌봄 기능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중학교와는 달리 등교 일정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또 집안이나 바로 인근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에도 집안에서도 활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자연 탐구 활동을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교육 활동 꾸러미를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치원 아기들이 특히 늦어지면 이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종에서 처음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학교를 일단 개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선 그때 5월 달에 개학을 했었거든요, 첫 해. 그때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도 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오지 말라 그러니 같이 안 오면 되는데 세종처럼 단설 유치원 경우에는 어떡하지요 막 이럴 때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부 방침이 올 때까지 좀 일단 등교를 정지해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세종에서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하자. 그래서 당신들이 손을 닦을 땐 이렇게 하세요. 마스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영상을 막 제작해서 학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하는 활동들을 세종에서 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특히 그 예민한 유아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전국적인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좀 뭐 일하시는 그런 교사 뭐 선생님들의 그런 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결국에 선택권은 유치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실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에 좀 공급은 좀 적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신도시 건설 초기에 좀 많은 불만을 좀 가졌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엔 좀 많이 있었죠, 희택 기자? 일단은 뭐 객관적 지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취약 선호도를 조사를 좀 했었었는데, 예. 역시나 국공립 그 유치원이 62%로 이제 가장 높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이 26%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이 세종에 많지는 않지만 두 곳 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로 좀 뒤를 이었는데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에서의 뭐 보육과 교육의 개념이라고 좀 보통 얘기하지만, 뭔가 좀 그 질적인 서비스라는 부분에 좀 다르다라는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치원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사를 썼던 게 뭐냐면 코로나19 전후에 유치원 대란 뭐 이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많이 있었죠. 유치원은 그 입주 시기에 대비해서 일정하게 하는데 이걸 함께 맡아야 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늘 늦어요. 네. 지금 당장도 지금 우리가 이제 4생활권, 6생활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집은 딱 유치원은 거기 초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짓는데 어린이집은 그 다음에 이렇게 짓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 보이는 유치원이 이제 적다고 느껴지는 현상은 있었고요. 아까 이희택 기자가 잠깐 언급한 대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 한 3명 가운데 한 2분 정도는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교육의 여러 평등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금은 관리 주체가 이제 상당히 좀 운영 주체가 틀린 상황이지만 유보 통합에 대한 그런 요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식이 왜 안 되냐, 30년 동안 왜 안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유치원 정교사라고 하죠. 유치원 교사와 그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선호도,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일단 많이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해당 그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재정을 지방 재정을 할 수 있겠냐, 국가 재정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근본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교육감님도 늘 공약으로도 유보통합 얘기를 하셔서 세종시가 다른 지역은 이미 고착화된 여러 가지 교육 구조 틀에서 어렵다라고 봤는데 세종시 가장 빨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정부에서 2025년을 지금 이제 선언하고 나섰지만 학부모분들이나 지역사회 바라보실 때 세종시에서 유보통합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미래 교육의 어떤 새로운 장으로서 세종시가 먼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는 국가에서 유보통합을 따로 전국적으로 하지 않아도 세종에서라도 이건 국가적인 30년 과제인데 세종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공약을 걸었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법적인 이제 그 제약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관한 세종시 특별법의 교육 분야의 조항을 고쳐서라도 세종에서는 이걸 해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세종은 그나마 동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설이나 교사들의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처우 관계나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나 해서 큰 차이가 없으니 세종에서 우선적으로 유보통합을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을 함께 정리해서 내놓으면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께 약속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걸 세종시가 앞장서는 건 좋으나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함께할 교육청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혼자 가지 않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가장 먼저 손들긴 했어요. 선도교육청 할 사람, 그러면 이제 세종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뭘 하든지 저희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조건이 좋으니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함께 해드린다거나, 세종에서 자랑할 수 있는 숲 생태 체험 같은 것을 함께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우리 안전체험원의 그 프로그램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우리 그 어린이집의 아동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벽을 좀 없애는 문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혜택 기자님께서 강조하셨던 정말 그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양성과정, 교사 양성과정,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보육교사와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사이에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는, 이거는 거의 국가적 과제로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그것에 적극 호응하면서 짐을 덜고 간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잠시 세종시법
뭘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법을 어루만진다는 그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그쪽에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참 큰 공감을 하고 있고 참 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교육특례, 교육재정특례라는 그 별도 그 법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한 보조를 좀 받는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 정책이나 행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재정 특례는 마련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종시법에 근거해서 제주도처럼 특례가 좀 주어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잠깐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꼭 이건 강조하고 싶은데 전국의 17개 시도 모든 교육감님들이 유보통합을 어쨌든 힘들지만 이번에 해보자 하자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들 박수치고 동의한다. 다만 이걸 하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텐데 이게 실제로 이 재정을 행여나 유초중고에 쓰도록 되어 있는 이 돈에서 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는 결국 또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재정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그렇죠. 다들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고요. 그런 재정이 추산된 뭐 이런 분석 결과가 좀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곳에 투여하고 있는 그 정도 예산은 고스란히 옮겨야 되는 건데 실제로 유보통합 이야기할 때 다들 과제가 제일 중심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이건 해야 될 문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교육으로 통합해야 된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 재정이 그 어린이집을 포함한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이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감당하고 있던 큰 조직을 떼서 내사를 떼서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직의 일반적인 논리로 잘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협조해야죠 하고 실질적인 협조가 잘 안 돼요. 근데 세종은 정말 우리 세종시가 정말 이게 다행이고 그런데 모범인 것이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종이 제일 좋은 조건이 그것도 있어요.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조직기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세종시가 이제 정부로부터 그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고 올해 말까지죠. 아마 이런 시범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겠지만 앞으로 좀 세종 교육이 유아 교육의 그런 선도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